총 안 쏘고 뭐 했나. 김건희 여사 사진인데요. 지금 이 내용이 저런 말이 나왔다. 이게 진술을 통해서 지금 경찰 조사에서 알려졌죠. 그리고 보도가 꽤 많이 됐습니다. 지금요. 우선 지난 1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집행이 됐죠. 그리고 그 며칠 지난 뒤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왔어요. 그때 모습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적은 숫자로 저 많은 경찰 인원들을 막아내려면 무력 충돌밖에 없지 않겠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없습니다. 무기는 경호관들한테 근무 중에 평시에 늘 휴대하는 장비입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지를 위해서 별도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휴대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자,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경찰 조사를 통해서 당시 체포 당일, 체포 이후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게 경찰 조사에서 진술로 확보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뒤, 그러니까 체포가 된 뒤에요. 그리고 요 내용들은요. 지금 김성훈 차장, 경호차장 그리고 이광호 본부장 영장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이런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그 내용이 또 기록돼 있다고 알려진 거예요.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체포영장이 집행된 뒤에요. 경호처 직원에게 총 갖고 다니면 뭐하나,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이렇게 질책성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총을 갖고 다니는 뭐하나,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 그럼 이게 쏘라는 의미로 읽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 하나 더 보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지금 알려집니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표현인데요. 이거는요. 이런 게 지금 영장 중에 적혀 있다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겁니다. 지금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야당에서 오늘 많은 얘기를 좀 했어요. 들어보시죠. 저한테 제보된 것은 총을 쏴도 좋다라는 그런 명령이 위선에서 있었다는데 그것은 나중에 윤석열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이나 2차 체포될 때 이 김건희가 총을 갖고 있으면 뭐하냐, 총이라도 쏴서 막아야 될 거 아니냐 했다는 사실은 이 부부가 원래부터 그렇게 말을 해왔다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거죠. 그 바로 옆에 있는 경호원들은 다 총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탄으로. 우리나라가 그래도 총기 소지가 불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도 말싸움이 가능하고 그런데 그 포문을 열어버리는 게 김건희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섬뜩함이 사실은 좀 많이 들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방식을 혹은 어떤 방법을 찾아내서라도 당장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급 구속이 필요하다고까지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이 좀 짧게 나왔습니다. 바로 이 내용이죠. 과장된 전원에 기초한 것이다.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사실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응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 또 알려졌습니다. 김상희 평론가, 지금 파장이 좀 일고 있어요. 네. 이 내용 때문에.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대통령의 부인, 뭐 예전에는 영부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대통령의 부인은요, 웬만한 공인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상징성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사회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영부인이 대통령의 부인이 행동 하나하나에 모범을 보이는 것, 이것은 사회 발전이나 어떤 사회 문화 형성이나 이런 데 엄청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 또는 본인의 그 남편과 관련돼서 경호원에게 총기를 왜 그냥 갖고 다니냐. 그거는 총기를 사용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구에게가 이제 남는 겁니다. 그거는. 총기 뭐 경호원은 사용하라고 갖고 다니는 거니까 사용할 수 있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럼 누구에게 왜 이게 남는 건데 영장을 집행하러 온
사람들에게예요. 그럼 저게. 당신은 그죠? 경찰 공수처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예? 그런 사람들에게 왜 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이 모두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부인이 국민의 생명을, 예. 공직자의 생명을 너무나 경시하는 거죠. 총을 사용하라고 하면은 그게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본인들만 중요하고 그거로 인해서 사상자가 될 수도 있는 대상자, 국민이죠.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예. 그래서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 의무를 다해 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대통령의 직을 수행해 달라고 우리가 뽑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누구나 이렇게 저렇게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저렇게 쉽게 감정에 의해서 말과 행동을 한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잃을 게 적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잃을 게 많은 사람보다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선동하고 자극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예. 굉장히 부적절하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대응을 안 하겠다 이런 방식은 더더욱이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와 권한에 맞게 국민들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럼 국민들이 이걸 오해하지 않고 또 이게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그리고 이게 다른 선동으로 이어지지 않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대응을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방식도 굉장히 부적절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송영훈 전 대변인. 그런데 당시 저 체포 집행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대통령이 충돌이 없어야 된다. 이런 걸 당부했다는 설명. 그리고 또 지금 이 사안에 대한 대통령실 설명은 이게 과장된 전원에 기초한 거다. 사실 무근이다. 또 약간 부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사실관계 기초에서 논평하기 참 어렵습니다만 일단 이런 가능성은 존재하죠. 윤 대통령의 생각과 김건희 여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전원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이나 혹은 그 총기를 이용한 체포의 저지를 지시했을 것이다라고까지 나아가는 것은 대단히 좀 현 단계에서는 무리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김건희 여사의 저런 발언이 사실 우리가 국민들께서 인식하고 계시는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은 예. 상당히 선회할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배우자가 체포된 상황에서 왜 내 남편이 잡혀가도록 내버려 뒀느냐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의 토로라고 볼 여지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선회하기는 적절하지가 않은 것이 예.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건 예. 제 표현이 아니고 주요 일간지에서 칼럼에서 썼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그림자가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선회해서 뭔가 이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그렇다고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사실일 것이라고 전제해서 논평하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근데요, 이게 예. 사실을 전제해서 논평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예. 이게 경호 직원들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 경찰이 네.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런 얘기를 들은 경호 직원이 그렇죠. 가족 부장에게 다시 예. 그런 얘기가 보고가 나왔다라고 됐다라는 전달했다. 거잖아요. 뭐 이런 그리고 이게 설명이죠. 검찰의 조사 결과로 예, 이게 경찰의 드러난 거 조사. 아니에요? 경찰의 예. 조사 결과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면 경호처에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는 굉장히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게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는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또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법 수호 의지나 이런 것도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괜히 왜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만약에 아니라면 김건희 여사가 정말 충실하게 설명하고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정혜 변호사, 이거는 진위 여부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여사가 조사를 받을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변수가 있겠지만은 조사 가능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성훈 차장이 지금 받고 있는 혐의가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입니다. 그러니까 적법한 체포영장에 대해서 무력으로 폭력적인 행동으로 저지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이 무력 사용을 하라, 총기까지 사용하라 이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 그것이 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하달됐다라고 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 교사 혐의로 의율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이미 윤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이 관련해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하라는 진술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이 수사기관에서도 윤 대통령도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조사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일전에 있었습니다. 예. 다만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 공무집행 방해는 수사를 현재로서는 개시하지 않은 상황인데 향후에 이 증거의 가치 그리고 이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한다면 추후라도 조사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오늘 정치권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이슈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법안입니다. 이거는요. 일반 특검법하고는 다른 거예요. 법에 이미 이 상설특검을 운영하시는 법이 있거든요. 그 법에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상설특검을 가동합니다라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일반 특검하고 좀 다른 결의 특검, 이름이 상설특검 법안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에서 우선 이걸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어요. 먼저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죠. 확실하게 김건희 특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설특검 만들었으니 이 상설특검 거부권을 날릴 수가 없어요.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 직무유기, 직권남용 확실하게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말씀. 뭐 탄핵병에 걸렸느냐, 특검병이 걸렸느냐라고 이렇게 이런 비아냥대는 세간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이 특검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은 기승전 김건희예요. 저렇게 공방을 벌였는데요. 그 이후에 법사위, 상임위 통과했고 오늘 본회의에 올라갔거든요. 지금 보니까 본회의에 통과됐다는 소식이 나오네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265인 중 찬성 179인, 반대 85인, 기권 1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그럼 가결됐어요. 내용을 좀 볼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부수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우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이 상설특검안의 내용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이런 거 등등등에 대해서 11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건 일반 특검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권한대행이 이것도 특검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안이 통과돼서 정부로 가면은 정부에서 특검 추천을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천하고 나서 또 임명하고 이런 과정이 절차되는데 아예 이게 법안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 대상은 아니래도 정부에서 그러니까 권한대행이 특검 추천 의뢰를 안 한다면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송영훈 전 대변인, 그러면 이거 최상목 권한대행이 특검 추천 의뢰를 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미 그 수사 요구안이 통과되어 있는 이른바 내란 상설특검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상설특검 추천 의뢰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일관성을 유지한다면은 추천 의뢰를 안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요, 이걸 여당에서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도록 정부에 건의하거나 요구할 만한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금 전에 제가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예.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김건희 여사에 관한 사안을 뭔가 계속 방어해주거나 비호해주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럴 시기가 지나도 한참 지났고 만약에 탄핵 심판이 인용되는 결론이 나와서 조기 대선이 발생한다면은
그렇게 계속 가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도로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 이 상설특검의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이 다분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9가지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망라를 하고 그 9가지 의혹과 관련된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유기 직권남용을 예. 수사 대상으로 포함을 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인지사건, 이렇게 해서 지금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그렇습니다. 잡아놓지 11가지입니다.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상설특검법에서는 파견 검사를 5명까지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특별검사와 파견검사까지 해도 6명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리고 수사기간은 연장하지 않는다고 치면은 수사 준비기간을 빼고 60일이에요. 6명의 검사가 60일 동안 수사해서 인지사건은 논외로 하더라도 10가지 의혹을 다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지층이 불만을 가질 만한 그런 제한된 기간과 인력인데, 이것조차도 만약에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말라고 여당이 요구를 한다. 그러면은 중도는 대거 이탈하게 될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이 장래에 정할 입장과 혹시 다를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당을 위한 고언 차원에서 제가 좀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 예. 일단 송영훈 전 대변인은 아마 이거 특검 후보 의뢰 자체를 안 할 것 같다. 그럼 뭐 그 절차 진행 안 되지만 또 강제할 방법도 없다. 또 멈추는 거네, 교차 상태로. 그러면은 앞서서 명태균 특검법 이런 거에 거부권 행사돼서 또 멈춰 있는 상황인데. 네. 근데 민주당은 계속 또 이런 식으로 멈추지만 계속 이런 형태의 어떤 법안 발의와 통과, 이게 반복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반복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상설특검법은 법이 있는 거고요. 예. 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건 법치국가가 아닌 겁니다. 그 법치국가가 아닌 모습이 계속 쌓여간다면 예. 국민이 그것을 계속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탄핵이라는 아주 극심한 갈등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 주목이 안 되고 있어서 그렇지, 좀 더 주목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진다면, 보십시오.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 3조를 보면 여기에 특별검사 후보를 2명을 지체 없이 추천 의뢰하라고 돼 있어요. 예. 지체 없이 추천 의뢰해야 한다입니다. 근데 법을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그것도 지체 없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안 한다? 예. 그건 정부가 법을 지킬 의지가 없는 정부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중에 한 명을 특별검사로 3일 내에 예. 임명해야 된답니다. 타 기간이나 뭐 지체가 뭐 기간이 뭐 확정은 아니라 그래도 지체 없이라고 한다면은 예. 그날 정도는 해야 되는, 그날 정도는 해야 지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규정이 돼 있는데 하지 않는다.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다. 그게 법치국가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은 이 정치적인 굉장히 혼란기에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것은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지만 예. 이 김건희 여사 특검, 다시 말해서 상설 특검까지 하지 않는다면 예. 법치를 하지 않겠다,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것이고요. 지금 당장 논의가 안 되더라도 이거는 상당한 나중에 큰 논란을 일으킬 만한 것이다.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결정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여야의 어떤 공방 속에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 영상으로 들어와서 바로 좀 전해드렸습니다.